주민의 안전을 위해 뉴저지에서 불체 이민자에 대한 운전 면허증 발급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어제 추수감사절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삼엄한 경비 속에 맨해튼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한국인 무더기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해 국토안보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술한 신원조회 시스템으로 총기 참사를 막지 못했던 국가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가 내놓은 첫 공식 입장에 한인사회는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하나하나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안전을 위해 불체 이민자에 대한 운전 면허증 발급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최근 뉴저지 안전 및 책임 있는 운전자 액트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뉴저지 주거주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뉴저지 거주를 증명하고 범죄 경력 증명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운전면허증은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청사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뉴저지 주내 50여만 명 이상의 불체 신분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는 지난 2015년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의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이번 필 머피 주지사 당선자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커네티컷, 워싱턴 DC, 워싱턴주 등 총 12개 지역입니다. 90여 년 전통의 추수감사절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어제 삼엄한 경비 속에 맨해튼 2마일 구간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최근 이딴 테러에 경찰은 최고 수위의 경계 작전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91회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어제 오전 9시 맨해튼 센트럴파크 서쪽 77번가를 출발해 34번가 메이시스 백화점에 이르는 2.5마일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과 관광객 35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습니다. 퍼레이드에는 각종 인기 캐릭터를 형상화한 대형 풍선들과 장식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 캐릭터 올라프와 TV 만화 퍼피 구조대 캐릭터 체이스 등이 대형 풍선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센트럴파크 부근에서 만화 피너츠의 캐릭터들이 등장하자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주인공 찰리 브라운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축제 뒤에서 뉴욕 경찰은 최고 수위의 경계 작전을 펼쳤습니다. 퍼레이드가 지나는 길 주변은 중무장한 경찰 인력들로 채워졌습니다. 곳곳에 방사선 검색대가 설치됐고 건물 옥상에도 경찰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강풍 탓에 캔디 모양의 대형 풍선이 나무에 부딪히면서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인 무더기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해 국토안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목적지 주소에 잘못된 기재가 입국 거부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IC 국토안보조사국이 한국인 무더기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도 내부적으로 사안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비자 면제 국가에서 온 노년 관광객 85명을 무더기 입국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아직 이들의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입국 심사 시 관광 외 목적 방문 진술 등으로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세관 국경보호국의 태도에 한국인의 원성이 높아지자 국토안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달부터 강화한 입국 심사와 이번 한국인들의 무더기 거부 사태는 무관하다며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번 방문 행사를 주최한 명상단체 측은 행사 참가 목적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었으며 세관 국경보호국 측도 여행 목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서면으로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을 도와준 여행사에서 주소를 실제 목적지와 다르게 준 것이 문제가 됐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소요 기간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잇따른 총격 참사 사건들을 접할 때 정말 의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지, 총기 구매 시 허술한 신원조회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23일 뉴욕타임즈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연방수사국과 알코올,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의 국가범죄경력 조회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범죄 전과 기록이 있음에도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철저하게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텍사스 서더랜드 스프링스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데빈 켈리는 허술한 데이터 관리 덕분에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군복무 당시 가족을 폭행해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누락됐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사건으로 무려 26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은 부상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매우 중요한 정보가 국가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의회는 초당적으로 총기 구입 금지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하고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대신 규정을 소홀히 하는 주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가 교사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들끓고 있는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22일 버겐 아카데미 교장 명의로 된 이메일이 전체 학부모에게 발송됐습니다. 최근 미디어가 주목한 일에 대한 학부모 서한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데이빗 러셀 교장은 최근 한 교사의 말이 몇몇 한인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 한인 사회를 화나게 했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관련 학생과 가족들의 우려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결됐음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나 처분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 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러셀 교장은 해당 문제와 관련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조사 결과와 조치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당국이 공개적으로 밝힌 첫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한인사회가 요구한 해당 교사의 중징계나 사건 당시의 상황,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 학부모는 서한에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학교 차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사회도 한인단체들의 요구가 이번 서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재력가로 속인 뒤 문서를 위조하고 $10,000 담보 대출을 받으려 했던 한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중국계 공범 1명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지난 16일 맨해튼 57가의 한 사무실에서 59세 한인 여성 조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조 씨는 C급 중범인 $1,000,000 이상 절도 미수와 1급 신분도용, 2급 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을 한국의 삼화재분 회장의 부인 정모 씨라고 속인 뒤 맨해튼 32가 6층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10,000,000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화재분 회장의 부인과 딸 이름의 위조된
여권과 운전 면허증을 제시했으며 서명도 위조했습니다. 조 씨는 모기지 브로커를 만나 자신이 맨해튼 빌딩을 소유한 뷰트리 리얼티 콥 관계자라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고 지난달 17일 은행에서 직접 대출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10,000 대출 계약서의 채권자는 브리캐피털, 채무자는 뷰트리 리얼티 콥으로 돼 있습니다. 조 씨를 의심한 은행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6일 대출 클로징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맨해튼 57가 사무실을 방문한 조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KB하나은행으로부터 뷰트리 리얼티 콥과 사마재본 회장의 딸 박모 씨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위조 데빗 카드도 발견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중국 국적의 고모 씨도 공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추진 정책 중 하나, 소기업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탁업주들의 CEO 제출 규정이 철회됐습니다. 20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소기업은 뉴욕시 경제의 근간이라며 런드럼의 사업 면허 신청 시 CEO 제출 의무화 규정을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기업 업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간 런드럼의 사업 면허 갱신 시 CEO 제출은 6개월 유예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CEO 제출 없이도 런드럼의 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밖에 다른 기타 서류는 이전처럼 제출해야 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업주들에게는 6개월 임시 면허가 제공됩니다. 임시 면허를 받고도 6개월 내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면 소비자 보호국은 직접 업소를 방문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한국계, 중국계 업주들은 공동으로 해당 규정에 대한 철회나 유예 기간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며 청원 서명 운동을 벌였고 피터 쿠 뉴욕시 의원은 소비자 보호국과 6개월 유예 기간 허용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건물이 빌딩국의 안전규정 위반으로 CO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인 업주는 면허갱신을 할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이해하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업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담배 한 모금에 12가지 발암물질이 체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가 피지 않아도 간접 흡연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제 흡연이라고도 하는데요. 뉴욕주 전역에서 전자담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습니다. 22일 뉴욕시를 포함 뉴욕주 전역에서 전자담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습니다. 식당, 술집과 사무실뿐 아니라 대중교통시설, 주립공원도 금연지역에 포함됩니다. 업소들은 전자담배 금연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은 건당 $1,000에서 $2,000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캠프에넌 주 상원의원은 근로자와 고객들을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담배 연기만 조심하면 간접 흡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담배 연기를 피하는 것만으로 피해를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에 서명한 쿠오모 주지사도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용자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교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지난해 20.6%로 2014년 10.5%의 2배로 늘었습니다. 한편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암협회와 폐협회 등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헐리우드에서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한인 청소년 한국무용단 K-파는 오는 26일 세계 최대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가운데 하나인 헐리우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참가해 한국 무용과 전통문화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파는 지난 2014년부터 헐리우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참가해 주류 사회의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매년 다른 내용의 무대를 준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이제 사물놀이와 부채와 다른 여러 가지 가면극 같은 거를 같이 섞어서 작품을 짰는데 해마다 이렇게 틀린 작품들로 주류 사회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게 너무 재미있고 아이들이 즐기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퍼레이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정체성과 애국심도 생기는 것 같고
이와 더불어 이번 퍼레이드에는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월드 학생들의 사물놀이와 설장구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할 도서관이 우범지대로 전락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데이비드 류와 누리 마르티네즈 엘레시 의원은 최근 도서관에서 음란 행위와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LA 시립도서관 73곳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관 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필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해 음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도서관 측은 LA 경찰국과 협력해 현재까지 발생한 범죄 유형을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아이들이 학습하는 도서관에서 방문객들이 외설적인 행동이나 영상을 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시립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의 공영 공간인 만큼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LA시 의회는 도서관 내 음란물 시청 논란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은 프라이버시 스크린을 사용하거나 자리를 따로 배치하도록 조치했지만 범죄 방지에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NYPD 신원 공개 의무화 조례안이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신 검문을 실시할 때 뉴욕시 경찰은 먼저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명함을 주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토니오 레이노스 시의원은 시민들도 자신을 검문하는 경찰이 누군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이 한국 내 주소를 제대로 두지 않아 거주 불명자로 되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에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자신이 주소지를 둘 세대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를 신고하고 신고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 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지로 둘 수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학생들의 교내 흉기 소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 뉴욕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흉기 소지로 적발된 건수는 총 74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5%나 늘었습니다. NYPD 측은 흉기 종류는 대부분 식칼이나 커터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교내 흉기 소지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뉴욕시 학교 중 91곳에서만 금속 탐지기가 설치돼 있고 올해 새로 설치된 금속 탐지기는 단 3대에 불과합니다. 100만 달러짜리 캐시 포 라이프 복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권은 지난해 12월 8일 뉴저지 미들섹스 카운티 이스트 브론스윅 조이스 킬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려 100만 달러에 당첨됐지만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12월 8일 이후 휴지 조각이 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당첨된 복권을 소지하고 뉴저지 복권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21일 퀸즈 플러싱 타운홀에서 플러싱 주민 200명에게 터키를 나눠줬습니다. 이날 전달된 터키는 뉴욕 아시안 부동산 협회에서 제공했습니다. H마트는 황금 개띠의 해인 2018년 달력을 오는 12월 8일 금요일부터 H마트 스마트카드 고객들에게 배포합니다. 나르지오 아메리카는 어제 열린 메이시스 땡스기빙 데이 퍼레이드에 참여한 힙합 댄스 그룹 34센 펑크 팀의 공식 스폰서로 나르지오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신발뿐 아니라 의상과 모자를 선보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맑은 날씨에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쌀쌀하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